내가 알려줄게. 생선 비린내 난다라는 리뷰가 있었는데 근데 이게 과연 민감한 피부가 썼을 때 너무 가볍고 컴팩트해가지고 되게 장난감스러웠는데 뭉치거나 끼는 현상이 되게 적거든요. 피부가 건조한데 눈에 띄는 피지들이 많이 있는 날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운 카메라로 촬영해보는데 어떤가요? 저는 인스타그램 타겟팅 광고가 엄청 많이 나와요. 인스타그램 광고 타겟팅 당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사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불치병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타겟팅 당해가지고 구매해본 제품들을 하나씩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만 키면 이 광고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바이오힐보 모공 슈링크예요. 프로 바이오덤 콜라겐 리모델링 세럼이랑 모공 슈링크 기기 이렇게 세트를 팔더라고요. 사실 저는 집에서 쓰는 뷰티 디바이스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거까지 사야 되나 잘 쓸까 싶었거든요. 근데 또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는데 일단 이 모공 슈링크 기기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현존하는 뷰티 디바이스들 중에서 가장 가벼운 무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가벼워요. 보시면 이게 레벨 3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1, 2, 3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모공이 신경 쓰이는 부분에 대고 밀어주듯이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메디큐브 부스터 프로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다 5단계를 쓰거든요. 메디큐브 부스터 프로 외에도 어지간한 뷰티 디바이스들은 제가 최고 값으로 출력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조금 해가지고 얕봤는데 이거 2단계만 해도 진짜 따가워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직까지 3단계를 못 쓰고 있어요. 그 정도로 작은 놈이 꽤나 맵더라고요. 이 기계가 너무 가볍고 컴팩트해가지고 되게 장난감스러웠는데 꽤나 찌릿찌릿하더라고요. 그리고 프로바이오덤 콜라겐 리모델링 세럼이랑 같이 썼을 때 모공이 축소되는 효과를 느낄 수 있다는 후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왜 그런 느낌이 나는지 알겠어. 이 세럼의 텍스처가 살짝 실키한 프라이머처럼 마무리가 되거든요. 수분광이 뿜어져 나오는 촉촉한 마무리가 아니라 프라이머를 얇게 한 겹 깐 듯한 매끈한 마무리감이거든요. 모공 프라이머 쓰면은 얇은 실리콘 막이 씌워지면서 일시적으로 모공이 블러 처리돼 보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이 세럼도 약간 그런 원리로 만든 느낌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모공이 축소돼 보이는 효과가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쫀쫀한 마무리감을 좋아해가지고 이 제품이 마무리감도 그렇고 이게 스킨케어 제품인데 인공적인 꽃향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세럼은 손이 잘 가지 않고 의외로 별 기대 없었던 이 기계가 너무 괜찮더라고요. 저는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쫀쫀한 사용감의 세럼이랑 이 기계를 같이 써주거든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저는 모공 효과보다는 슈링크 특유의 살짝 올라붙는 느낌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피부가 타이트닝해지는 느낌? 그런 부분이 더 만족스럽게 느껴져가지고 이 기계는 저는 살만하다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피부 표현은요, 요거를 써줬습니다. 이쪽 피부는 웨이크메이크 심리스 웨어 쿠션 22호 뉴트럴 컬러를 사용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쪽은 웨이크메이크 심리스 웨어 파운데이션 21호 바닐라 컬러를 사용을 해줬습니다. 저는 이거 출시되자마자 구매해가지고 계속 써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 지금처럼 덥고 습한 날씨에 썼을 때 훨씬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쿠션이랑 파운데이션이 같은 라인으로 출시가 돼가지고 큰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반반 비교를 해보면요, 쿠션 바른 피부 표현이 훨씬 더 뽀송해요. 세미매트한 느낌이고, 그리고 파운데이션 바른 부분은 이렇게 은은하게 속광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이 제품도 마무리감이 약간 뽀송한데 은은하게 광은 살아남더라고요. 그래서 쿠션은 세미매트한 쪽에 가깝고 파운데이션은 보송한 세미 글로우 제형 정도? 그리고 저는 이런 나비존에 자잘한 모공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되게 잘 가려주는데 그 이유가 파운데이션 출시했을 때 기획 세트로 이 브러쉬가 2개가 있었거든요. 브러쉬 궁합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넓은 면적은 스파츌러 브러쉬로 바르고, 그리고 모공이 신경 쓰이는 부위는 이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모공 안을 이렇게 채워주듯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콩콩콩콩콩 두드려서 발라주면은 모공 커버가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제품 모두 가볍게 올라가기 때문에 여름에 썼을 때 답답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고커버 베이스를 선호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제품은 잡티 커버력이 엄청 높지는 않거든요. 균일하게 피부톤을 깨끗하게 맞춰주는 정도의 커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두 제품 모두 큰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계속 이 두 제품으로 베이스를 써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두 제품 궁금하시다면 웬만하면 올리브영 직접 가셔가지고 컬러를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생각보다 밝게 나와서 직접 컬러 테스트 해보시고 구매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너짐이 되게 깔끔해요. 유분이 올라와도 뭉치거나 끼는 현상이 되게 적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 여름에 이 두 가지 제품 은근히 손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도 진짜 많이 보셨죠? 아누아 PDRN 히알루론산 캡슐 세럼. 저는 이거 맨 처음에 출시됐을 때 구매한 거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출시된 버전이 PDRN 향치 이슈가 좀 있었어요. 저 코 되게 예민하잖아요. 저 진짜 개코거든요.
괜찮거든요? 막 생선 비린내 난다라는 리뷰가 있었는데 저는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이 되게 찰방찰방 진짜 워터리한 제품이에요. 제가 타사 PDRN 제품들도 써봤는데 대체적으로 밀키하거나 아니면 쫀득쫀득한 제형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형이 진짜 독보적이에요. 이렇게 주르르 흐르는 제형이거든요. 흡수도 되게 빨라요. 진짜 쫀쫀해져요. 근데 이 쫀쫀한 느낌이 막 들러붙는 기분 나쁜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이 세럼을 바르고 피부를 만져보면 아 진짜 화장 잘 먹겠다 하는 그 느낌이 와요. 제가 오늘 스킨케어를 어떻게 했냐면 패드로 한번 피부결 정리해주고 아누아 세럼 깔고 그 다음에 토리든 수분 세럼 깔아주고 플라스킨 로션 깔아주고 선크림 바르고 웨이크메이크 쿠션, 웨이크메이크 파운데이션 사용해준 거거든요. 저처럼 건성 피부인데 아무래도 여름인지라 뽀송한 피부 표현 하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 스킨케어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피부 표현이 뽀송해져도 속건조가 진짜 적게 느껴지거든요. 피부를 쫀쫀하게 만들고 싶은데 너무 무겁지 않은 느낌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께는 오늘 제가 썼던 이 스킨케어 루틴대로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렌시아 프레쉬 로얄 로즈잎 클렌저 이거 진짜 인스타그램 타겟팅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졌다 내가 사고 만다 해가지고 샀더니 광고가 귀신같이 안 뜨더라고요. 요즘 뷰티 트렌드가 바르는 스킨케어 제품들은 컬러풀하게 플레이를 하는 것 같고요. 이런 클렌저 제품들은 제형을 특이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눈길이 가게끔 구매를 하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구매하고 한 달 정도 쓰고 있었거든요. 아렌시아 클렌저 종류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제가 핑크색으로 구매한 이유가 이 제품이 민감한 피부를 위한 수분 폭탄 클렌저라고 하더라고요. 민감하지는 않지만 좀 순한 느낌이겠거니 하고 구매를 했는데 클렌저 안에 미세한 알갱이 입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민감한 피부가 썼을 때 자극 없이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민감한 피부는 아닌데 피부가 얇은 편이어가지고 웬만하면 클렌저 알갱이 들어간 거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 피부에서는 약간 좀 자극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렌시아 클렌저가 올리브영에 입점이 되어 있는데 용량 대비 가격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요즘에 또 워낙에 대용량인데 순한 클렌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구매는 해서 더 이상 타겟팅은 당하지 않으나 이상하게 손이 안 가는 제품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것도 인스타그램에 너무 많이 떠가지고 구매한 건데 리터니티 율무 스킨 클린 팩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것도 제가 한 달 반 정도 썼는데 우리 셜록이들 아시겠지만 제가 워시오프 팩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가격대 가리지 않고 워시오프 팩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뭐가 특출나게 좋다 이런 느낌을 못 받았어요. 뾰족한 킥이 없달까? 이 제품이 바르고 씻어내는 타입의 워시오프 팩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 알갱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알갱이가 바를 때도 그렇고 씻어낼 때도 그렇고 저는 좀 자극적이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얇거나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이 안에 들어있는 알갱이가 좀 고려해볼 만한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이 알갱이를 조금 더 잘게 쪼개서 넣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이 팩의 장점은 피부를 만져보면 되게 보들보들해요. 기존의 워시오프 팩들은 바르고 나서 5분도 안 돼가지고 모공 속까지 막 쫙 조여드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피부를 되게 건조하게 만드는 기분이 들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그런 느낌은 없어요. 베이스 자체가 크림이고 그 안에 알갱이들이 쏙쏙쏙 들어있는 거여가지고 팩 베이스 자체는 되게 마일드한데 알갱이가 약간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소프트한 버전으로 하나 더 나와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언제 쓰냐, 피부가 건조한데 눈에 띄는 피지들이 많이 있는 날 있잖아요. 그럴 때 한 번씩 써줍니다. 워시오프 팩을 하는 내내 건조한 느낌은 들지는 않는데 피지나 각질 정돈 같은 거는 마일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용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야 낫는 병, SNS 타겟팅 당한 제품들을 하나씩 다 구매해가지고 소개해드렸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우리 셜록이들도 SNS에서 타겟팅 당한 제품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 중에서 궁금한 제품들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구매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미스터리한 하루 되세요. 안녕.